배우 이유미입니다. 비만 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비만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프로젝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데요. 이번에 비만 학회와 함께하면서 잘못된 비만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비바알과 함께 비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세-L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송윤주 원장님과 함께 폭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연세-L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송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죠? 비바알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사연이 도착했고요.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낮에 굶고 밤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새끼를 잘 챙겨 먹어야 폭식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려고 누웠더니 천장에 먹을 게 막 둥둥 떠다니고 피자, 치킨, 족발 결국 배도 안 고픈데 일어나서 꾸역꾸역 먹어버렸어요. 새끼를 다 챙겨 먹고 폭식까지 하니까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폭식 증상을 호소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도착하였습니다. 원장님, 이런 분들 종종 있을까요? 네. 폭식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폭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폭식을 멈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음식 자체를 치워버리는 거죠. 없으면 이제 안 먹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음식을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막 더 먹고 싶어지고 그럴 텐데요. 맞아요. 그러니 이제 가족들이 잠든 틈에 몰래 막 부엌에 가서 폭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막 우울감, 자괴감도 많이 느끼게 되죠. 남들 다 하는 다이어트 나만 못하는구나, 나는 되게 의지박약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폭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은 병원에서 섭취량이 부족한 게 폭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새끼 식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하니까 기분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새끼 식사를 챙겨 먹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서 폭식 욕구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오늘은 밥 잘 먹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있을수록 음식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맞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참지 못하고 손을 대게 됩니다. 이 과자 봉투를 집는 순간, 그리고 그걸 딱 뜯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달콤한 향기와 또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달콤하고 또 짭짤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맛이 한 번 열면 정말 멈출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 원장님, 저만 그런 걸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이장애 증상 중에 하나인 폭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또 비만 환자의 한 30%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뷔페나 파티 같은 곳에서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는데 맛있는 게 더 있어서 더 담아서 더 먹게 돼요. 그런 것도 같은 종류일까요? 그거는 이제 폭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과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식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이제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먹는 일은 정상적으로도 많이 벌어지는데, 과식과 폭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폭식에는 조절력의 상실이 동반이 되죠. 의학적인 의미에서 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한 2시간 정도 현저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폭식
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조절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이 조절 능력의 상실이라는 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멈출 수 없이 또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폭식은 다이어트 하는 중간이나 또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배고픔, 배부름의 감각은 무뎌졌는데 신체적인 요구량은 극대화되니 그때 이제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죠. 그럼요, 원장님. 이 폭식,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원칙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연 속의 A씨는 이 새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은근히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끼 식사를 이제 규칙적인 식사 해야겠다 하고 시도를 했다가도 중간에 많이 포기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끼를 챙겨 먹었다고 믿고 있지만 식사의 종류나 양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해왔던 분들은 저칼로리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먹어도 체중이 늘어날 것 같은 걱정에 충분한 양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가 어려워요. 새끼를 분명히 다 먹었다, 챙겨 먹었다 생각했지만 그 식사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폭식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식이장애를 치료하는 식사는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는 식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 좀 적게 먹기도 하고 끼니를 거르기도 하지만 자, 치료를 위한 식사는 세끼 식사, 2번 간식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하고 배가 좀 고프지 않더라도 거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이어트는 굶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폭식을 없애고 기초대사량을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에 나온 분처럼 규칙적인 식사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폭식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폭식을 극복하고 건강한 식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식과 같이 식이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서 알려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바알의 이유미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만학회의 비바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